돈이 되는 뉴스 시작합니다. 한국투자증권 이프랜드에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말 안녕한 오늘입니다. 시장 분위기만 봐서 그렇죠. 어제 오늘 굉장히 강한 상승세인데 이 반등의 연속성이 어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궁금하고,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라 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만약에 진짜 반등이 계속 이어진다면 새로운 주도군이 등장할 것인가도 하나의 관심사입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일단 시장에 대한 평가요. 네, 우선 개인적으로는 추석 연휴 이후에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세가 전환이 되면서 주가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했었지만은 하루 더 있었던 국내 휴일이 좀 부담이었을까요? 거기에 더해서 채권 금리의 여전한 부담,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증시의 반등이 한 주 정도 연기됐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재밌는 부분은 뭐냐면은 10월달 어제 오늘 제외하고 지난주까지의 시장의 환경을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좋아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네. 채권 금리는 미 국채 10년물 기준으로 4.8을 찍었고요. 거기에 더해서 고용지표 자체는 고용보고서상에서는 그래도 실업률은 하락했다, MOM 기준 예상했었던 임금 상승률은 좀 둔화됐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여전히 높은 수치에 오히려 예상치를 2배 가까이 상회한 고용 데이터가 나왔거든요. 네. 근데 시장은 안 흔들렸습니다. 표면적으로 고용 데이터 보면 거의 융단 폭격 수준으로 그렇죠. 너무 좋았죠. 맞습니다. 그러면 금리 더 올리나 이렇게 될 수 있는데, 그 세부 내용 보니까 실업률이나 금리 임금 상승, 네. 그 부분은 좀 그렇게 강하진 않더라고요. 사실 강하지 않더라도 예. 임금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인플레이션 부담이고요. 예. 실업률이 늘어났다는 얘기는, 높아졌다는 얘기는 사실은 경제활동 참가 인구수가 늘어난 부분도 네.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과연 좋은 것이냐? 지난달에 나왔으면은요, 시장은 굉장히 안 좋게 해석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결국은 이제 이 정도면은 많이 빠졌다라는 시장의 인식 속에서 한 주 정도 말씀드렸듯이 더 부진했었던 국내 증시가 중동발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반응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정도의 저점 인식이 어느 정도 형성돼 있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예. 지난주 막판부터, 그리고 어제도 확인이 됐지만은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의 전환, 이러한 부분들이 지수의 반등을 이끈 가운데, 거기에 더해서 국내 지수에 가장 영향력을 끼치는 반도체와 2차전지 관련 대표 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삼성전자와 LG에너지솔루션의 실적이 불확실성 해소 차원으로 반영이 되면서 주가의 급등을 이끈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들고요. 예. 다만 말씀드렸듯이 그러면은 지금 주가 상승의 핵심 요인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은 저는 결국 금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락한 금리 자체가 시장의 반등을 이끌었다라고 한다면은 이 요소 자체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냉정하게 얘기해서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왔다라고 하는 삼성전자 까보면은 진짜 괜찮은 거냐? 예상보다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상보다 절대치가 아니라. 네. 예.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이 사실은 추세 상승의 초입이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었던 주가에 대한 되돌림 현상, 이 정도로만 좀 판단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시장이 환호해서 완전히 상승 쪽으로 방향할 틀만한 모멘텀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의 상승은 반등 정도, 단기 반등 가능성에 조금 더 무게중심을 싣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럼 기존 주도주 점검을 해봐야겠네요. 2차 전지 보겠습니다. 외국인 사고 개인 팔고, 오늘은 개인 사고 외국인 팔고입니다. 외국인이 이제 빨간 라인이고요. 그동안 에코프로 조금 많이 담았습니다. 어제 기준 자료이고요. 다음 보겠습니다. 실적 일단 고비는 넘겼는데 LG에너지솔루션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서 어제 셀과 양극재 모두 강세 흐름을 보였죠. 이 배터리주의 시세 연속성은 어디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종목군들마다 목표 수익률을 두기는 분명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예. 저는 이제 어제 아침에 나와서 2차전지 관련주 단기적으로는 기대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었어요. 예. 그런데 그럼 중장기적으로 봐야 될 것이냐, 그렇진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갔습니다. 단기라고 하면 어느 정도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시장의 반등폭 자체가 며칠 간다 이런 것들은 아니겠죠. 결국 네. 이제 반등이 나올 때는 2차전지가 주도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판단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그만큼 많이 빠졌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앞서 짚어봤었던 외국인들의 수급 영향력 때문입니다. 예. 주가가 많이 빠졌을 때 2차 전지 주들에 대한 외국인들의 매수가 강화됐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따른 주가 반등 뭐 어떠한 방식으로든 쇼커버든 어떠한 방식으로든 세게 올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후에 친환경 에너지 목표 상향 확정 거기에 더해서 LG에너지솔루션까지의 실적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은 이러한 추세는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조금 더. 다만 이 흐름 자체가 그러면 계속 이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요. 예. 과연 다른 2차전지 관련 기업들이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실적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LG에너지솔루션의 이번 호실적의 이면에는 결국 AMPC 반영 때문이다라는 부분입니다. 세액 공제 받은 거 미국에서.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미국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AMPC를 많이 받은 건데 과연 3분기, 4분기에도 미국의 생산량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며 첫째는 두 번째는 그러면 LG에너지솔루션은 AMPC 때문에 좋았는데 다른 기업들은 AMPC가 있는지 라는 부분을 고려해 봤을 때 네. 결국은 양극재 기업이라든지 이런 쪽들은 아니다라는 거죠. SK이노베이션 정도만 있지만은 SK이노베이션은 사실은 그 밸류에이션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결국은 호실적은 LG에너지솔루션 단독 이슈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다만 예. 우리가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는 이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의 기대 요인이 있을 것이냐라는 점인데 네. 항상 말씀드렸듯이 2차전지 관련주들의 본격 반등은 리튬 등과 같은 원자재의 반등과 함께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네. 원자재의 반등 재고 조정 기간은 사실은 이번 분기에는 거의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최악은 지나갔다고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게 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렇게 이틀간 세게 올라온 상황 속에서 공격적인 매세를 가져가기에는 어렵겠지만은 중장기적인 부분으로서 투자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4분기 이후에 리튬 가격에 대한 반등 가능성을 좀 제기하면서 좋은 종목군들을 모아가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쉴 때 조금씩 모아가야겠군요. 지금 말씀대로라면. 네. LG 에너지 솔루션의 호실적은 결국 이제 셀 기업에 국한된 재료이지만 전체적으로 원자재 반등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이 제기를 할 때마다 이 투자 심리가 개선될 그렇죠. 가능성에 주목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일 에코프로 BM 실적 발표, 어제 공시가 되더라고요. 생각보다 좀 빨리 실적 발표를 하는 것 같은데 보통 이렇게 일찍 발표를 하려고 하면은 뭐 좋은 게 있나 자신감이 싶기도 있나?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기도 하는데 증권가에서는 실적 눈높이 하향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네, 사실 지난 분기에도 잠정 실적은 굉장히 일찍 발표를 했었던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그룹주들이었습니다. 사실은 뭐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은 최근 월별 데이터가 어차피 이제 양극재 관련주들은 다 나오죠. 예. 특히 이제 지역별로 다 나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청주, 포항 그리고 이제 구지 뭐 이렇게 해서 세 개 지역의 수출 데이터를 보면서 각각 어떤 기업들이 잘했는지 어떤 제품이 좋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데요. 중반에 발표되는 월별 데이터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3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게 가져가기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시장이 과연 3분기 안 좋은 실적을 반영을 할 것이냐, 앞으로 좋아지는 실적을 반영할 것이냐, 이것에 대한 고민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여건이 아직까지 확실하게 좋아지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다라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이 분기가 저점이다라는 인식과 함께 주가가 반등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다만 지금 시장의 주가 반등의 핵심은 말씀드렸듯이 금리의 하락이고 금리의 하락이 나왔을 때 주가가 가장 강했었던 종목은 2차전지, 로봇 뭐 이런 쪽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채권금리의 안정화가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실적에 무관하게 2차전지 관련주들의 수급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응을 할 때 모아가는 전략 말씀 주셨기 때문에 어떤 종목을 모아가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는 종목은 이번 호실적 그리고 앞으로의 실적 안정성이 기대되는 LG에너지솔루션 역시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이제 리튬을 포함한 원재료의 사이클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집니다. 네. AMPC 반영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결국은 포스코 그룹주를 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양극재 기업 중에서는 최근 에코프로 BM이 가장 세게 올라오고 있지만은
저는 포스코 퓨처엠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LG 엔솔이랑 포스코 퓨처엠 두 네. 종목 내려갈 때마다 모아가야겠군요. 네. 예, 전략 그렇게 세워주셨고요. 배터리주의 반등, 긴 호흡으로는 좀 기대를 걸어볼 만하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보시죠. 다음 기사는 반도체입니다. 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를 했는데 장 후반에 좀 아쉽긴 했어요. 삼성전자도 음봉 마감이었고 SK 네. 하이닉스는 하락으로 전환되면서 마감이 됐습니다. 일단 반도체에 대해서는 어떤 평가 가지고 계세요? 네, 제가 이제 실적이 나오면은 예. 뭐 확정 실적이 나올 때는 어차피 사업부별 실적이 다 나오니까 맞아요. 잠정 실적 발표가 나올 때 증권사들의 이제 사업 부문별 추정치. 추정을 네네. 다 이제 제가 모아서 한번 예. 봅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 굉장히 특이한 점이 뭐냐면요. 증권사들의 사업 부문별 실적 추정치가 거의 일치를 했다라는 부분이에요. 폴더블 폰 쪽. 그렇죠. 이야기. 예. 그러니까 이제 다들 뭐 MX 사업부는 워낙 실적이 괜찮았고 DP 예. 사업부는 2조 원, 뭐 높게는 이제 1.9조 원에서 2조 원 정도를 거의 다 예측을 했고요. 네. DS 부분 즉 이제 반도체 쪽의 적자를 3.4조 원에서 3.8조 원 사이의 밴드로 거의 모든 기업들이 제시를 비슷하게.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제시를 했다는 거죠. 이유는 실적의 변동성을 만들어낼 수 있을 만한 변수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점이 첫 번째 요인일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는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표현하는 내용은 그래도 아쉬웠다. DS 맞아요. 부분의 회복이. 반도체. 예. 환율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흐름이라고 한다면은 사실 분명히 아쉬운 게 맞다라는 판단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번 분기 실적은 아쉬운 게 맞습니다. 하지만은 4분기 실적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결국은 반도체 사업 쪽에 저점 확인이 됐다는 점과 함께 최근 나타나고 있는 삼성전자의 제품가 상향 의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는 속도의 측면이지 우상향의 방향성은 맞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향은 회복, 분명한 회복. 그렇죠. 다만 이제 속도가 생각보다 가파르진 않았다라는 네. 걸 이번 분기에는 확인했습니다. 감산 효과 시작됐다라는 측면. 그럼 반도체에 대해서 투자 관점에서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재밌는 부분이 뭐냐면요. 예. 내년도에 이제 디램 쪽과 낸드의 가격 반등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략 이제 디램 같은 경우는 뭐 맥시멈 40% 정도, 그리고 네. 낸드 같은 경우는 뭐 20% 중반 정도의 반등 가능성을 이제 예상을 많이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야 이거 되게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은 올해 기준자로 디램과 낸드의 가격 하락폭이 거의 46에서 50% 정도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주식 많이 해봤지만은 반토막 났었다가 40% 올라온다고 마이너스 10% 되는 거 아니죠. 예. 계좌는 마이너스 30% 나 있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실적을 우리가 2020년도, 21년도의 피크 실적을 바라보면 안 된다라는 판단이고요. 다만 분명한 것은 그 가격의 반등 속도가 고객사들의 재고 부진과 함께 조금 더 빠르게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라는 점. 네. 거기에 더해서 하이닉스의 지난 2분기 실적에서 놀라움을 보여줬었던 디램 쪽의 전반적인 ASP 반등 이러한 부분들과 함께 4분기 디램 쪽의 흑자 전환 가능성은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상승시킬 수 있는 요인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뭐 이러한 부분들을 보면서 대응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둘 다 좋은 선택지라고 좀 판단을 하지만은 네. 저는 3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는 사실 삼성전자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전략이 삼성전자. 맞지 않나라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뭐 SK하이닉스 분명 말씀드렸지만 좋은 선택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잘 좋은 선택을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주셨는데 네. 만약에 50% 하락하면 반등하려면 몇 퍼센트 반등해야 그 부분을 메꾸죠? 반토막 나면 더블이 나야지 이제 100%가 100%게 되는 거죠. 나야지. 단가가 그때와 지금 떨어졌을 때 단가가 달라지죠. 이게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큰 폭의 상승세를 시연해야 그 갭을 좀 메꿀 수 있습니다. 그런 이제 계산법도 꼭 기억을 해보셔야겠고요. 일단 반도체 투톱 가운데서는 둘 다 좋지만 삼성전자가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말씀이시고 반도체 소부장단에서는 어디에 주목을 하실까요? 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제가 이제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입장은 뭐 단기적인 차원은 아니고요. 어차피 예. 이제 내년도까지의
성장 사이클 속에서 삼성전자도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 HBM3, HBM3E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모멘텀과 파운드리 회복 이런 것들을 점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AI 반도체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한 DDR5와 HBM DRAM 쪽에 ASP를 상승시키는 하이닉스에 대한 매력도를 배제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예. 그러한 측면에서 하이닉스와 연계된 소부장 관련주들 역시 기대감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나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걸까요? 이수페타시스도 뭐 역시 이제 맞지만은 사실 예. 반도체 퓨어하게 좀 들여다보게 된다라고 한다면은 방금 말씀 주셨던 한미 반도체를 필두로 해서 ISC라든지 아니면은 HPSP와 같은 선단공룡 관련주 예. 거기에 더해서 이오테크닉스 같은 기업들도 최근에 이제 관심권에 둘 수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내년도가 되게 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전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상승 흐름 속에서 전통적인 소부장 관련주들 특히 이제 어제 뭐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솔브레인. 동진세미캠 이런 기업들도 굉장히 좋았었는데요. 예. 이런 기업들까지 온기가 확장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재단이 그동안 가장 좀 외로웠었는데 그렇죠. 예, 주가 반응이 어제 좀 있었습니다. 자, 여기 폴더블 폰 관련해서는 오늘 아침에 레포트가 파이넴텍 하나 떴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침에 개장 전에 이제 정리해 드리긴 했었는데 폴더블 폰 관련주는 어떤 의견이시겠어요? 사실 이제 제가 이번 5 시리즈죠. 제가 판매 데이터를 확인을 하진 못해서 그냥 이제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은 분명한 것은 이번 MX, 즉 이제 스마트폰 사업부 쪽의 실적이 전사의 실적을 견인한 것은 맞습니다. 3조 원 이상의 실적을 올렸다라고 대부분 다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2분기 실적 대비해서 개선이 된 것도 분명히 맞아요. 예. 한 10%가량 개선이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과연 이 폴더블 쪽의 실적 개선이 정말 예상만큼 혹은 엄청난 모멘텀을 만들어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네. 사실은 물음표다라는 생각이 물음표. 들고요. 예. 다만 이제 파이넴텍을 얘기한 이유 제가 이제 이 리포트를 확인해 보지는 않았지만은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제 모멘텀이라고 하는 것이 내장형 힌지 쪽에서 외장형 힌지 쪽에 퀄통과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네. 물량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납품을 합니다. 네. 세트 업체에게 납품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업체들에게 퀄 통과를 해야 되고 제품을 납품해야 되는 영업망이 필요하지만은 디스플레이 업체에게 납품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의 디스플레이 만드는 업체들이 다 어차피 세트에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예. 이러한 장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파이넴텍 같은 경우는 그러한 모멘텀을 바탕으로 주가도 워낙 부진했었고요. 단기적인 부분으로서의 기대감은 좀 반영될 수 있겠지만은 냉정하게 얘기해서 우리가 기간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예. 지금 신제품 나오고 팔린 지가 한참 됐는데 예. 4분기, 1분기는 과연 어떤 모멘텀이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굉장한 매력도가 있지는 분기 어닝 발표 때까지는 모멘텀이 좀 있을지 몰라도 그 이후를 고민해야 될 만한 기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배터리 대장주, 반도체 대장주 이렇게 압축이 되네요. 기억을 해보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이브랜드웨어 김민진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